나비대와 나란히 감고 줍는 금남로, 나비대와 나란히 춤을 추는 금남로, 봄날의 언덕 빛고 흐른 금남로는 우리의 참사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어린애와 나란히 감고 줍는 금남로, 어린애와 나란히 감고 줍는 금남로, 봄날의 언덕 빛고 흐른 사랑이었네. 금남로는 우리의 참사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나비대와 나란히 춤을 추는 금남로, 나비대와 나란히 춤을 추는 금남로, 봄날의 언덕 빛고 흐른 사랑이었네. 금남로는 우리의 참사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금남로는 우리의 참사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오늘 이 자리에 인사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6월 단체 여러분 함께 왔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 5.18 어른성립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 대표장 이철우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18 언론상은 1980년 신군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헌신한 언론인들의 그런 정신을
기념하고자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함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과 5.18 정신의 현재적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보도와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신 언론인들께 감사하십니다. 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정치와 정책의 보호 아래서 무한무치하게 5.18 영령들을 조롱하는 한 5.18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리적인 빛을 보이지 못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록과 평가만이 진정한 화해를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5.18에 대한 인식들은 상당히 불이한한 수준이고요. 특히 온라인 멀티 플랫폼 시대에 가짜뉴스, 5.18 관련 가짜뉴스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5.18 진실을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장학생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학생들 여러분들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압을 받고 해직을 당하셨던 수많은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명령이 이어져서 지금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이 오늘 이러한 인권상 수상자 지금까지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5.18 기념재단 그리고 광주 전남기자협회 감사드리고 또 상단체 5월 상단체를 비롯해서 심사위원장이신 이태 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올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5.18 기원군 여성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저로서도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첫 보도로 진상규명의 또 다른 부분을 밝혀주신 정대한, 관역, 남은주, 한겨레 신문 기자님 그리고 이러한 성폭행이라든 민간인 학살 신증 취재를 통해서 성폭행 진상조사 지시, 즉 진상의 어떤 그런 활동을 이끌어내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우라가 났는데요. 보고 있는 박준병 소준열 소장 27일 도청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진압하고 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광주 최현희 기자님 사진이 참 그 당시 역사를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5.18 당시 사진으로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나경택 기자님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한 젊은 세대로서 이러한 5.18을 시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한 주피서스 국방부치에게도 수상의 축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5.18 관련 심사를 할 때는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받는 느낌입니다. 언론학을 공부하는 또 언론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언론인들에게 이런 상을 주고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과연 언론 학자로서는 또 얼마나 진상 도용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5.18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 어떻게 그 정신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지역 또 우리 관련자들 외에 한국 사회에 어떻게 알려질까 하는 문제를 언론 학자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을까 하는 것을 반성하는 시간. 그래서 심사를 받는 심정으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대가 조금 변했죠. 시대를 여러 가지 의미의 시대가 변한 것을 반영했듯이 출품작도 변형에서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총 19편의 작품을 때로는 좀 숙여라 또는 또 가슴 미어지는 마음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시대 보도 부분과 사진 부분과 뉴미디어 부분과 동영상 부분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수록 이제는 심사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전에 밝혀졌던 팩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는 또 만행 그리고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는 일은 언론이 계속해야 될 일이고요. 5.18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또 우리 한국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어떤 기반이 될 것인가에 관련되는 보도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같이 가지면서 심사를 80년 5월 대학생이었던 김성욱 씨는 65일간 갇혀있는 동안 수사관에게 당한 끔찍한 일을 38년 만에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있어. 그 세번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추념사를 통해 당시 사회의 소폭행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보안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2018년 5.18 언론상 취재 보도부문 한겨레신문 정대하 안관옥 남주 위안은 5.18 민주운동의 진실규명과 5.18 정신 대승이라는 취재적 사명에 충실한 보도를 하기에 이 상을 듭니다. 2018년 8월 22일 5.18 전단 이사장 이철우 광주전남 지역장 김효성 방금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 5월에 취재했던 기억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5.18 언론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가슴 한켠이 조금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5.18 성폭력 문제는 그 광주에서 금기어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5.18 때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20여 년 전 나주국립병원에서 성폭력이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는 기억을 잃고 사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보도를 했을 뿐 성폭력 사실을 용기 있게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취재를 시작하면서도 과연 이 문제를 그동안 역사쓰기 5.18 역사쓰기에서 블랭크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5.18 성폭력, 성폭행, 성금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폭력의 생존자, 피해자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이것을 묻고 가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 상당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한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은 지금 사실은 5.18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상규명에 나서는 올해부터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5.18의 진실을 위한 기억투쟁의, 기록투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를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신 분들은 바로 그러한 5.18 성폭력과 성고문을 이겨내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러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자들의 조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제2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서 우리 언론들이 함께
감시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년 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우연치고 너무나 닮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정순영이 광주 자취방이 아니라 고향집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3명 모두 광주 지역의 여고생이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병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5.18 재단의 도움을 받아 그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1985년 특별보호 문건에서 5.18 유족 순화 사별하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작전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빼기 작전. 5.18 당시에는 오공업부대의 대본 과장으로 근무했던 서씨. 어떤 입장일까? 정부가 지금 뭐가 끝난 건 모르겠고, 또 사탕도 울생이가 되고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사탕을 합니까? 그 수사하고 뭐 붙인데 유족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는 건지 잘 모르고 그 유족들 입에서 묘지 파서 성산에다 옮기면 돈 준단다. 그러고 주는 거지. 이른바 물기 시행 계획. 5.18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묘지를 중심으로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이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비둘기 시행 계획의 가장 미스터리 누구인지 짐작되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각각 즉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도지사가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나옵니다. 또 카르치는 상처가 있다. 목이 잘려나가 사망한 게 아니고 사후의 목을 분리시킨 가슴이 잘린 여대생 시체가 있어요. 검시 조서에 보면 여자분 시신이 있는데 가슴이 잘려 있어요. 제가 1984년생인데 PD를 처음 지원할 때부터 내가 시사교양 PD가 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다짐을 했었고요. 제작하는 동안 당시 이제 피해를 입으셨던 유가족분들을 꽤 많이 만나 배웠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던 건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직접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잠깐 보셨지만 사후에 시신을 숭배했던 그 한 명 한 명의 개원분들의 사과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충격받았던 것은 그 개원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본인에게 사과를 한다면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저기도 나왔지만 개원군 분들도 꽤 많이 만나 배웠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행각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용서를 할 사람은 있는데 사과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본입니다. 광주일보 최현대 기자의 웃고 있는 박준병과 손녀.
시위했던 손준열 중교사령관이 보입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박수를 나누더니 지나쳐 행사했던 손준열 사령관의 입가에 웃음이 터집니다. (2018년) 5.18 언론상 사진보도부문 광주일보 최현대. 위하는 5.18 민주운동의 진실규명과 5.18 정신 계승이라는 시대역사에 충실한 보도를 할게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22일 5.18 경위단 이사장 이차우, 광주전남 기자회장 김효성. 언론인들한테 5.18은 아마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5.18 주간이면 각 언론사별로 기획회의를 하고 또 시리즈를 아마 시작합니다. 정답은 아마 5.18 진실규명이고 또 책임자 처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고 있는 박준변과 서준열 사진은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5.18 미디어운동 기록관에서 수집한 영상 상영회 때 영상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마 영상 촬영으로 이렇게 공모상 수상하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현장 사진이 아닌 영상 촬영으로 사진상을 받는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5.18 당시 때 대원군의 집단 학살 그날 때 대원군 지휘했던 박준변과 서준열이 웃고 있는 아마 장면이 잠깐 한 1, 2초 정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상영회 때 모든 기자들이 5.18 당시 미공개 영상이라 아마 관심을 가지고 다들 아마 상영회 지켜봤을 겁니다. 운이 좋게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당겨서 그 일면 사진으로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그 사진이 더욱 빛났던 것은 그 일면 제목이 광주가 통곡할 때 그들은 웃고 있었다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실려 있어서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민주적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좀 설마 분위기가 뭐 나타나가지고 또 발랄하고 뭐 그러겠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육군소장 전두환이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또 반란을 일으킨 거야. 얘네들을 새로운 군인들의 세력이라고 해서 신동무라고 불러요. 박정희가 죽고 나가 전두환은 신경 사태의 수사를 맡게 되고 그걸 연구로 해서 경찰, 검찰 이런 권력기관에 완전 엄청난 거예요. 전두환은 후로 싸우는 모습을 아주 조져버리고 있었지. 휴전선에 있어야 돼. 최종의 모습을 보면서 시위를 하든 말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조진 거야. 폭력을 날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때리고 부상자를 싣고 신전선도 막 때리고 참고 올해 최초의 희생자는 천박장이 그 사람 그냥 정신보고 친구들이랑 집 가고 있다가 군인들이 막 때려서 죽었어. 아니 말도 대답을 안 하고 막 때려 죽인 거야.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이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시민들은 다 같이 맞서 싸워서 교식까지 처음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주먹만 저는 97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게 강원도 원주고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 광주하고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2007년에 영화 화려한가가 개봉을 했을 때 극장에서 이제 가족이랑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당시에는 제가 또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그때 그 화려한가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또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았고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이 역사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역사와 사회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확히 10년 뒤에 또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이런 지식들을 제 또래 친구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서 나왔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자기들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 되게 박진감 넘치고 재밌더라. 그런데 도대체 5.18 민주화운동이 어떤 역사적 사건인지 모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했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 젊은 세대의 독자들에게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쉽게 해설을 하고 풀어주는 역할이 좀 결정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 생각을 해서요. 지금까지 그 택시 운전사 영상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슈픽처스라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젊은 독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그 사회 이슈를 해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가 난리 났다 해서 뛰쳐나오거든요. 그리고 19일날까지 전부 취재해가지고 19일날 저희들이 신문에 월요일자 신문에 한 줄도 못 썼거든요. 사진을 그냥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전부 기록당국에서 쓰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젊은 우리 전남역 신문 기자들이 20일자 신문을 우리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걸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젊은 기자들이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언제나 기록은,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신문은 못 냈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모든 것을 기록을 했고, 아주 중요한 사진을 저 집 천장 위에다 속에다 숨겨놓고 시사는 5.18 경기단 이철호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8년) 5.18 언론상 공로상 전 연합뉴스 강준영 나경태 위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사진 기록으로 남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5.18 진상규명이 되었으므로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22일 5.18 경기단수당 이철우 강준영 김효성. 간단히 얘기 드리면 80년 5월 21일 전일빌딩에서 숨어서 사진 취재를 하는데 우리 시민군에 의해서 시민들하고 학생들에서 공수부들이 도청 앞까지 밀려납니다. 그래서 전일빌딩에서 내려와가지고 양쪽에 카메라를 전파 속에 숨기고 그 무서운 공수부대 안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공수부대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거기까지 밀려나고 형량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또 저를 저커를 입었으니까 정보 형사를 받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대희라는 사람이 통신병한테 발표명령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 붙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찰 보니까 차 뭐뭐 대기라고. 그리고 이제 통신병은 아직 발포 명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10여 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할 때 1시가 되기 좀 되기 전인데 그때 통신병이 발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참모대가 발포해가지고 그대로 유일하게 민간인으로서 제가 발포 명령 소리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진실은 언제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밝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알게 될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당시 그전에 대통령이 소년체제를 전국체제 못지않게 호화스럽게 진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강원도 춘천에서 소년체제를 할 것을 7월 달에 소년체제를 합니다. 거기에 저하고 전남면 같이 근무했던 박아가 또 김원욱 기자 같이 강원도 춘천에 소년체제를 지도를 했었습니다. 식당에 가는 곳마다 날씨가 더우니까 강주 폭도놈들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 소년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갖고 SNS가 잘 됐으면 바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강주 항쟁이 알려졌을 건데 당시의 언론을 전부 차단해 보니까 어디서고 강주 항쟁의 진실을 모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강도 폭도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안 되구나. 그리고 전두환이가 정말 무서웠죠. 저희가 80년 5월 당시에는 군인도 무섭고 시민들도 무섭습니다. 왜 시민은 무서웠냐면 제대로 보도를 못하니까 저희들 잡으면 주의력이 있고 공수부대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시민과 군인만 봐도 무서웠고 그 뒤로 5월이 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간첩 600명이 부관군 600명이 내려서 강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을 장치하고 강주에 폭탄을 터뜨려 대기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도 저는 어떻게든 간에 강주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흑백 필름을 전부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주 대학교 총학생회하고 얘기를 해서 강주 시내 몇몇 대학교 학생들한테 당시 5.18 항쟁을 알리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1987년도에 강주 대교구 정현달 신부님하고 다른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5.18 필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어디다 쓰십니까? 책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믿고 제가 청량 속에까지 숨겨놨던 모든 필름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다시 오면 정평에서 그 화보집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했고 당시에 전두환 정부 때죠.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인쇄소에서 인쇄만 해갖고 제보는 교구청 지하 주차장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5.18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마치 5.18 33주년 때 부산 고흥사진미술관에 대한민국 제일 큰 사진미술관입니다. 근데 당시는 저 사진 한 장 한 장을 전시한 게 아니라 모든 필름을 밀착을 해서 엄청 크게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부산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이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강주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크냐고. 그런 얘기 들었냐고 해서 왜 지만희 씨를 가만두고 왜 일베란 데를 가만두냐고 부산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그런 얘기